붙이고 대화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는 게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되게 잘 아셔야 되거든요. 잘 아는 게 뭐냐면 정서적인 지능을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았지만 여전히 낯선 존재가 배우자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서로의 이제 모든 것에 이제 뭐 생리 현상까지도 거의 낮은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낯설고 새로움을 발견한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배우자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내 배우자가 주로 만나는 친구는 누구이지? 그리고 내 배우자의 생활 패턴은 어떤 거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체크리스트가 조금 뭐 뒤에 나오니까 한번 그거는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알면 알수록 사실은 아름답게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왕 헤어지지 않고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왕 살 건데 한 번밖에 못 살 건데 그냥 불행하면서 서로 뭐 그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알콩달콩하게 살 것인지는 우리들의 선택이니까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미숙한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고요.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과거에 있었던 플러스 감정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플러스 감정은 뭐냐면 내가 내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설레게 했었던 것, 그리고 나를 감동케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내 배우자를 무시하면 내가 높아지리라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비랑 살고 있으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왕이나 왕비랑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왕이나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대하는 만큼 나도 대우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하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랑 내 배우자를 대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저 교회 목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교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딱 보면 사랑받는 남성과 여성은 표시가 나세요. 놀랍죠? 나 사랑받아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맨날 뭐 해줘요. 내 부인이 날 위해서 뭘 해줘요. 얘기하지 않아도 표시가 나요. 약간 반짝임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잘 챙김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하게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더 귀하게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상대방에게서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좀 이제 한 사람은 도망 계속 가고 한 사람은 그냥 막 건성으로 듣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지인 거예요. 그냥 상대방에게 집중해 주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휙 지나가다가 부인이 저기 큰 화분 있는데 저거 마루로 옮겨야 되겠네? 언제 옮기지? 그냥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못 들은 척 하다가 뭐 그날 저녁이든지 쓱 옮겨놨어요. 그럼 그때 감정이 어떠세요? 너무 황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플러스 적금을 들어넣는 게 바로 상대방에게서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
쓸 때도 있죠. 물론 싫을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할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 뭔가 의견을 소통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소리인지 쓸데있는 소리인지는 당장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봐야 될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혹은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배우자가 관심을 가지는구나라는 마음을 받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되게 아름다운 이제 마인드가 있는데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해결할 필요는 없는데 해결하지 않아도 행복한 결혼 생활은 가능하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긴 하죠.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기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무조건 자기 의견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인이 시시콜콜하게 따진다거나 남편이 자꾸 윽박지르면 상대 배우자는 에이 알았어 따를게 이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안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인정하시되 그래도 나는 꾸준하게 내 배우자에게 내 목소리를 내리라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하는 거 되게 좋으세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거 좋으세요. 이러면 이제 남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과격한 운동 뭐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로의 신체에도 맞는 부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빠랑 저희 엄마가 이제 같이 뭘 하시냐면 아쿠아로빅을 하세요. 아쿠아로빅. 오후 1시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는데 거기 이제 그 수강생들은 다 누굴까요? 대부분 여성이고 아빠 혼자만 남자래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이제 과한 운동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빠는 물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막 이렇게 물개처럼 노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좋죠. 근데 저희 아빠, 한날은 이제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무슨 운동을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등산을 하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건 엄마 체력에 안 될 거고 엄마의 무릎이 다 나가가지고 나중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쉬운 걸 좀 찾아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체력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청사진을 그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청사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런 가족을 원해요라는 것. 근데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내가 혹은 나는 이런 남편이 되겠어요 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한테 당신은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되고 싶어요 라는 거. 그리고 서로에게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럼 우리 둘이가 합쳐서 만드는 가정,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 그런 이제 청사진을 그려서 저는 많이는 아니라고 해요.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써놓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책상 앞에 그거 써놨거든요. 지금 네가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도 너의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그거 보면서 제가 각성하고 책 보고 각성하고 책 보고 이랬거든요. 각성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 10가지 정도 적어서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보시면 훨씬 좋죠. 그리고 사랑을 맹세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잘 고백하시는 선생님 혹시 배우자에게 아이들 그다음 뭐 자녀들 말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뭐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해요. 이제 같이 사니까 사랑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왜 고백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말로 고백하지 않으면 서로 알지 못해요. 그
그 땡땡땡 초코파이 선전에 그거 나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절대 몰라요. 왜냐면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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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해줄수록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이거 되게. 가정을 허무는 요거는 이제 틈새를 주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에 틈새가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업무상의 스트레스인 경우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 일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난 경우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 그냥 그 사람의 불평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30분, 30분씩 우리 서로의 불평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오늘 스트레스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얘기를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업무상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면서 혹은 하루 생활을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남편과 부인이 앉아서 30분씩의 시간을 줘서 불평하는 시간 마련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고요. 왜냐하면 그 불평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아,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 되는 거죠. 사실 불평하는 거 듣는 거 되게 싫지 않아요. 내가 남의 욕을 할지언정 남이 다른 사람 욕하는 건 듣기가 되게 쉽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남 욕하는 게 별로 안 좋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편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내가 안심하고 네가 네 회사에서 혹은 네가 하루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 얘기해봐. 얘기해도 내가 그거 다 비밀로 해줄게. 내 편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 시간을 마련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고부 갈등이요. 저도 생각외로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고부 갈등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서도 고부 갈등 경험하신 선생님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칙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있을 때 자기의 원가족은 자기가 책임지기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가 부부 사이에서는 괜찮다라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남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이 얘기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인이 책임져야 돼요. 싫은 얘기, 우리가 감히 이건 하지 말아주세요. 경계선 세우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부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경계선 세우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자기 가정은 자기가 담당해서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집 키를 막 함부로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해놓고 갔어요. 어머니 이거 불편해요. 제 속옷까지 빨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사단이 나죠? 들어 누우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건 남편이, 그죠? 친정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막 남편의 막 속옷을 다 빨아, 어머니 이런 걸 막 이렇게 남편이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부인이. 자기 가정의 단도리는 자기가 채우기.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 갈등에서 누가 한 편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부부가 한 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도 부부가 한 편이 되어야 되나요? 당연히 한 편이 되어야 되고 많은 이제 남편들이 부인들이요 그렇게 해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자기 부모 앞에서 이제 배우자랑 전쟁이 일어나면 배우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부모의 편을 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더 할까 봐 내가 일부러 엄마 아빠 편 들었어. 그런데 당신 말이 맞아.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님 앞에서도 정확하게 서로의 배우자의 편을 드셔야 돼요. 한 편이어야 돼요. 되게 어렵죠. 어렵지만 이래야지 이제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세 번째 그 어려운 그 부분은 뭐냐면 돈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상담으로 박사를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부부간에 돈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준 돈을 가지고 부인한테 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부인이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남편한테 주는
일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예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부분은 차원은 좀 달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원이 다른데 돈을 사용할 때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뭐든. 그리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양가 부모한테든 양가 뭐 이제 친척들한테든. 그게 있어야지 사실은 틈이 생기지 않아요. 억울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돈이라서요. 물질은 우리가 나는 물질이 소중하지 않아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짜잘짜잘한 것까지도 저는 사실은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는 그 얘기까지 해요. 적어도 1,000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까 말까 허락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살려고 해라고 통보해 주는 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1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사실은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죠? 돈을 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서로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가사 분담하고 아이 출생인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애를 나 혼자 낳았나? 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이 낳고 이제 아이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가사 분담하는 것까지도 서로 합의가 필요하기는 한 거예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사실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아이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 다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키울 것인지까지도 얘기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가사 분담도 50대 50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공유를 할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보시면 가정이 조금 더 든든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보면 이제 그 되게 웃긴 얘기예요. 신혼부부와 중년부부의 대화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혼인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도착했다.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아, 좋아, 좋아. 기다리다가 못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떡할 거야? 남편이 아,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그랬더니 아내가 나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당신 바람 필 거야? 남편이 그러는 거죠.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아내는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나 때릴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 당신 믿어도 돼? 그랬더니 남편이 응.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랬대요. 근데 중년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아내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응. 아내가 나 당신 믿어도 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죠.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왜 그렇게 없어? 아내가 당신 나 때릴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아내가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 사랑해. 그랬더니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 따르면 어떡할 거야? 아 좋아 좋아. 기다리다가 못 빠지는 줄 알았어. 되게 우스갯소리인데요. 되게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신혼 때와 이제 중년 때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거죠. 저도 이거 보고 빡 터졌거든요. 되게 좀 그렇긴 하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잘 소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아까 그 체크리스트인 거예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배우자랑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나는 몇 개를 동그라미 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현재 고민거리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다. 배우자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악 종류,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배우자가 경험했던 것 중 최고의 경험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배우자의 어린 시절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말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배우자와 시간을 정해서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배우자의 칭찬할 만한 점 세 가지는 바로 말할 수 있다. 떨어져 있으면 많이 보고 싶어진다.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말 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닌 거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어떤 형태로도 할 수 있다. 자주 배우자의 몸을 만지거나 키스를 한다.
배우자는 나를 정말로 존경해준다. 나는 사랑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다. 배우자는 내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배우자는 나를 성적으로 흥분시킨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배우자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나의 성격을 좋아한다. 그죠? 요거까지 체크해 보셨을 때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내 배우자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대화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가정의 틈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섹스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은 거예요. 성관계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대부분 이제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부부들이 그래요. 남편들은 하고 싶고 부인들은 하기 싫고. 그리고 부인들은 섹스를 무기로 삼고 남편들은 그것 때문에 짜증나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성에 대해서 나는 이미 결혼해서 충분히 했어요 라고 하겠지만 성에 대해서도 부부가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부인들이 섹스를 싫어하는 이유가 대부분 들어보면 그래요. 뒤처리하기 싫어서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해봤자 본인은 감흥이 없는 거죠. 남편만 좋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말 공부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이 폐경기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질이 건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섹스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뭐 윤활유라든지 이런 거 이제 뭐 자세한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서로 조금 더 단단하게 맺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섹스라는 것 자체는 성적 흥분의 그 느낌도 있는데 그 성적 흥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에서 끝나냐면 부부가 30, 40대, 50대까지 이제 진짜 막 이 오르가즘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요.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가 되면 그 섹스라는 걸 통해서 부부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됨인 거거든요. 친밀함. 내가 사랑받고 있네. 그리고 사랑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살아있네. 그렇기 때문에 섹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튜브 통해서 그 산부인과 그 선생님께서 그 성의학 박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의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되게 부부 사이는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부라는 게 정으로도 살고 의리로도 살지만 그 정과 의리 앞서서 있는 게 성적인 친밀감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부부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얘기는 해요. 부부가 각방 쓰시는 부부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전 절대 반대예요. 무조건 한 방에서 주무셔야 돼. 남편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못 자겠어요. 혹은 부인이 너무 지척거려서 못 자겠어요. 저는 그래도 같이 자라고 해요. 차라리 그 뭐지 1인용 침대 1인용 침대 해서 붙여서 자더라도 같이 자라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몸이 멀어지면 당연히 마음도 멀어져요. 우리는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진다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리고 또 저는 또 그 얘기도 기본적으로 해요. 절대 싸워도 각방은 안 된다. 해 떨어지기 전까지 무조건 화해하고 한 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한번 상해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몸이 자꾸 멀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떤 관계가 되냐면 벽을 치게 돼요. 단절되는 거죠. 그런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결혼해서 내 인생의 최고를 달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진짜 올바른 부부관계 혹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인생의 여정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이제 체크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건데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영아기 때 보면 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요때 생각해보면 나는 어느 정도 기분이었지? 좋았었나? 난 행복했었나? 저는 이제 제가 5대째 첫 딸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최상급이었죠. 저희 가문에서 제가 5대째 첫 딸이라서 제 존재 자체가 온 마을에 떠들썩한 거리였거든요. 최상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유아기 때 자라면서도 저는 뭐 늘 좋았어요. 최상점. 학년 전도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최상점.
학년기 때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12월생인데 조금 학교를 빨리 들어가지고 고생을 했었거든요. 학년기 때는 조금 최악까지는 안 돼도 보통점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자녀 결혼 후까지 해서 점을 이렇게 이어보시면 내 인생의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거죠. 상향점을 가고 있는지 하향점을 가고 있는지 일관되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죠. 이거를 체크해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요. 내가 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요거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건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 그래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미라야 너는 되게 배려심 많은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 만남에 있어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음식점 하나를 결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한 번도 제가 결정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뭘 하냐면 한식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식을 해서 다 찾아서 올려서 투표해가지고 정해서 예약까지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저한테 넌 너무 배려가 많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제가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눈치가 보여서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택 장애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 선택 장애자. 요거 손바닥이에요. 배려가 많은 사람, 손등이에요. 제 친구들은 배려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손등으로 저를 명명하고 있고요. 저는 선택 장애자라고 손바닥으로 명명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선택장애자로 살아갈 것인가 혹은 나는 배려가 많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배려가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든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최악점? 최악만 있지 않거든요. 그 최악 속에서 내가 어떤 최고가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인생의 여정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요거는 이제 자기 점검표인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 배우자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지 우리 가족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표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체적인 건강은 어느 정도 점수에 와 있나, 심리적인 건강은 어느 정도 와 있나, 정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가 혹은 내가 감정 표현하는 게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슬플 때 슬플 수 있고 웃길 때 웃길 수 있고 기쁠 때 기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정서적인 건강함인 거고요. 지적 건강은 내가 얼마만큼 새로운 걸 추구하고 학문 여기 선생님들은 또 열심히 배우시니까 이건 또 합리적인 거죠. 영적인 건강은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만나고 있는 분과 얼마만큼 이제 또 뭐 교류가 되고 있는가 내가 풍성한가 그런 거 체크하는 거고요. 관계적인 건강은 내 친구들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동료들하고 관계가 어떤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병원을 가시면 되고요. 심리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시면요. 상담소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 좋으시면 상담소 오시거나 아니면 뭐 신경정신과 병원을 가셔도 되고요. 지적인 부분은 책을 보시거나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영적인 부분은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종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관계적인 부분도 뭐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내가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건강의 수준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를 대하는 것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관계적 건강이 안 좋으면 남편에 대해서도 계속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관계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점검표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셔요. 부부사랑 선언문이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 돼요.
사람은 안 변한다.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는 것처럼 당연히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는데 내가 내 상대를 변화시킨다? 불가능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죠?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는 서로 노력하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당신이 나에게서 가장 편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 편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딴 데 눈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당신의 평안과 이제 당신의 성장이 내 최고 관심이자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해야 되고요. 나는 당신의 최고의 후원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항상 당신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당신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해야 되고요. 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언제라도 어느 곳이든 달려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이게 양 부부 사이에서 사실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되게 좋은 시 하나 있어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용혜원 시인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시를 지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를 만나 사랑할 수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남들이 사랑할 때면 부러워하며 구경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초라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과 평생 동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되게 감동적이죠. 사실 이렇게 날마다 채워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 내 남편은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아, 그 말은 뭐냐? 생각해보면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거예요. 노력의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조금씩 시작하시면 좀 행복한 부부관계,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